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마음, 명상, 이런 곳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제가 요가나 다양한 마음 공부 내용들을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도 5년쯤 전에 요가를 공부한 지는 이제 9년, 10년 정도 됐지만, 음, 본격적으로 마음 공부를 좀 진지하게 또 진실되게 하기 시작한 건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제가 많은 부분에서 좀 자유롭다고 느껴지기도 했고, 많이 항상 올라왔던 그런 생각들, 주기적으로 고통받았던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삶이 좀 순하게 흘러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보면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모든 내용들은 주장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또 그 주장들을 다시 제 생각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이 내용을 정말 다시 한번 제대로 생각하시고 솔직하게 한번 마주해 보시고 그리고 다시 작업하는 과정을 겪으시면서 여러분의 스스로의 지성으로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마음. 마음이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거? 우리가 어떤 것들을 봤을 때 느끼는 거, 어떤 일들을 경험했을 때 변화되는 거, 근데 또 어떤 일들이 없어도 내 마음에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경우들도 꽤 있고요. 날씨에 따라서도 변화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원인으로 변화되기도 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마음이라는 거를 알기 전에 세상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변화되고 또 흘러가는지를 알아보시는 것이 꽤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 우주 존재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요가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면은요. 요가에는 뿌루샤라는 것이 있습니다. 뿌루샤는 정말 아무것도 발생하기 전에 그 상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주적인 존재, 순수의식 그 자체입니다. 변하지도 않고 형태가 없고 영원 불멸한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분별이 없는 상태예요. 텅 비어 있고 그러나 가능성만 가득한 상태. 많고 적음이 없으니까 질량이 없을 거고요. 빠르고 느림이 없으니까 시간도 없을 거예요. 물질이 있기 이전의 상태고요.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 그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뿌르샤만 있다면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무것도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없습니다. 그곳에 세상이라는 것이 생겨나려면 분별, 하나의 저는 색깔 렌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색깔 렌즈가 필요합니다. 분별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렌즈 역할을 하는 것이 뿌라끄리띠입니다. 자, 뿌라끄리띠는 세 가지로 나누어요. 모든 물질이 뿌라끄리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사트바, 라자스, 그리고 타마스입니다. 사트바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요소를 의미하고 라자스는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요소. 뭔가 좀 불 같죠? 색깔도 빨간색입니다. 사트바는 진실에 좀 더 가까워요.
타마스는 좀 더 무겁고 게으르고 요런 요소들을 보통 의미를 하는데요. 이것들이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뭐 세상의 모든 물질들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가에서 말하는 물질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서로 똑같은 균형을 가지고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면 정확히 33.3333 물론 3으로 나눴을 때 정확하게 나뉘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만약에 정말 3으로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얼어붙어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누가 조금 더 많아지고 그러면 누가 조금 더 양보하고 하면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고 균형이 다시 깨지고 다시 겨루고 다시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엎치락 뒤치락한 상황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영상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팔레트에 3가지 정도의 색이 있는데 얘네들을 조금씩 비율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새로운 색을 만들고 다시 얘를 조금 더하면 또 새로운 색이 나오고 여기에서 또 이 친구를 조금 더하면 또 새로운 색이 나오는 그런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도 서로의 비율을 다르게 조금씩 다르게 하면서 세상의 모든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변화하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뭐 열정적이고 내일은 뭐 우울하고 다음 날은 다소 평온하게 느껴지는 게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이 물질들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세상의 어떤 원리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자 문화권의 철학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발생하기 전, 그러니까 텅 빈 그 가능성만 가득한 상태를 한자 문화권에서도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더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요 텅 빈 상태, 그러나 아주 가능성이 가득한 그 상태에 대한 개념을 태극, 태일, 제1원인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분별이라는 게 생겨야 됩니다. 분별이 생겨야 세상에 만물이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자신도 우주 안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도 분별이라는 게 당연히 존재합니다. 어릴 적에는 아주 무지의 존재로 존재하다가 부모님의 교육이나 또는 세상 경험이나 또는 호불호 아니면은 뭐 높고 낮음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들을 결정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쌓여서 나만의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분별들이 계속 쌓이겠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태초의 세상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고통받습니다. 무엇인가가 싫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피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반가워하는 그 분별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다고 봅니다. 제가 공부한 다양한 마음 공부 선생님들은 직접 만나 뵌 분들도 계시고 책으로만 뵌 분들이나 온라인으로만 뵌 분들도 계신데요.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서 이 태초의 세상으로 돌아가게끔 또는 다시 되찾기,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내면의 치유나 성장을 이끌어 주셨는데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방식들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함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엄마형입니다. 엄마형 선생님. 일단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분별하고
하는 요소들로 가득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동의하시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이유들로 고통받는 것도 역시 이 안에 있는 분별적 요소들 때문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이 좀 더 크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으로 조금 더 고통받고 하는 것들이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보시면 원치 않는 경험이나 감정들은 어떤 이렇게 구멍 같은 곳으로 슝 던져버려서 어떤 깊은 지하 던전 같은 곳에다가 모아버립니다. 그것이 아마도 저는 심리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표현하는 무의식. 그래서 칼 융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죠.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 삶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무의식이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고 물론 보이지도 않고 물론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도 않지만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고 고통받고 또 아파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다루어줘야 하는가? 이것은 엄마형 선생님들이 요렇게 표현을 하세요. 엄마처럼 안아줘야 된다. 그때 보통은 1세에서 4세 또는 7세까지 무의식이 형성된다고 하잖아요. 그 무의식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안아주고 포함해서 엄마는 분별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뿌르샤의 상태를 우리 존재가 체험할 수 있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게 엄마형 선생님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감정들이 이제 올라오죠.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뭔가 지적을 했다. 잘못됐다. 틀렸다고 말했다. 그러면 저한테는 내 존재가 잘못됐다. 나는 이제 틀린 존재야.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정말 말도 안 되죠. 죽을 거라는 생각까지 간다는 게. 하지만 우리 마음은 거기까지 우리를 데려갑니다. 난 죽을 거야. 난 사람들한테 다 버림받을 거야. 사람들이 다 나를 등 돌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두렵고 막 고통받고 또는 분노하는 방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감정을 충분히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과들이, 제가 사과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이 사과들이 언제 생겼지? 너는 틀리면 안 돼. 틀리면 죽을 거야. 틀리면 넌 잘못된 존재야. 그러니까 틀리면 사람들이 다 널 등 돌릴 거야. 틀리면 너의 존재는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 신념이, 그 믿음이 언제 생겼지? 라고 탐구하고 탐험하면서 이 부분이 생겼던 그 최초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안아주고 돌봐주고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전혀 어떤 분별도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그 분별들이 사라졌을 때 뿌르샤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는 어렵겠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얘네들이 하나씩 해소되어 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게 엄마형 선생님들의 어떤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꽤 이 방법을 좋아하고 즐겨 쓰고 또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엄마의 역할을 하면서 내 마음 안에서 버림받아졌던 마음들. 사실 우리가 버림받는 건 당연한 거. 버림받고 분리된 느낌을 받는 건 당연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뿌르샤의 존재였다가 분별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뿌라크리티의 존재로서
물질화된 것이기 때문에 분별 자체가 우리 존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분별감, 분리감, 뭔가 난 틀린 것 같고 뭔가 나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또 엄마, 형, 선생님들은 그 과정이 내 마음의 어떤 불편한 마음들이 사실은 그 태초의 상태, 사실 그 커다란 존재, 그 영원 불멸한 순수 의식의 존재로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감정들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죠. 불안이가 사실은 우리 존재를 도와주기 위해서 계속 그 불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감정들이 사실 나쁘다고 생각하고 피하고 싶고 고통스럽고 안 보아주고 싶지만 사실 그 감정들은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아빠형. 뭔가 아빠형이라고 하니까 조금 무서울 것 같죠? 저는 아버지가 조금 엄격하신 편이었는데 요즘 점점 엄마형으로 아빠가 바뀌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아빠형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은 조금 더 논리적이에요. 물론 이 분별 자체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일 뿐이지 이런 사람이 엄마고 이런 사람이 아빠예요 라고 생각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설명을 위한 비유일 뿐이에요. 자, 여기에 어떤 신념이 있습니다. 믿음. 아까 말씀드렸던 걸로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나는 틀렸다. 내가 문제를 틀렸어요. 나는 잘못됐다. 나는 죽는다. 이것이 진짜 100% 0.000000001%의 오차도 없이 진실인가를 아빠형 선생님들은 생각하게끔 물어보고 직면하고 대면하게끔 하셨어요. 이 문제 하나를 틀렸다고 너가 진짜 죽는 것이 사실이야? 이 문제를 틀렸다고 네가 존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사실이야?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다 보면은요, 진짜 사실이 아닌 생각들이 내 안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들이 100%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만 해도 어느 정도 이 신념들이 이거 되게 어이가 없었네? 나 이제 이거를 더 가지고 있지 않을래. 이것도 너무 어이가 없네? 그럼 난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겼어요. 다만 이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되게 진실돼야 되고 적나라해. 스스로 앞에서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나는 나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뭐 말할 필요는 없지만 나 자신 앞에서만큼은 나한테 굉장히 진실되어야 효과가 있는 방식이었어요. 내가 정말 진실될 수 있나? 내 앞에서? 그리고 이 사과의 입장에서는 자신이라는 존재가 죽음 당하는 거거든요. 죽임 당하는, 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프라크리티, 이 물질 존재 또는 이 믿음들로 구성된 나라는 개념의 입장에서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촘촘하게 쌓아놨던 그 믿음들의 총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죽임당하는 거거든요. 부정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교묘한 방식으로 이 진실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때 엄마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이 믿음을 네가 버린다고 네가 죽지 않아 라고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안심시켜줄 수 있는 엄마 역할, 그리고 아빠 역할이 동시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를 예로 들면은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내가 믿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들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막 아프다, 몸이 갑자기 아프다, 아니면 시름시름 앓는다, 일이 갑자기 막 안 풀린다, 또는 일이 너무 잘 풀려서 이 문제를 잊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온갖 핑계와 우회하는 방식들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나라는 어떤 존재를, 총체를,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바꾸지 않으려고 온갖 수를 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얘네한테 지게 돼 있어요. 얘네가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더욱 진실을 보는 태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직접 대면해서 마주해서, 그러나 엄마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뿌르샤의 마음으로, 분별 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신념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뿌르샤에 점점 더 가까워지겠죠. 이런 방식들을 쓰시는, 사용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대망의 절대형이었습니다. 절대형 선생님들. 이분들은 이렇게 우리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이 뿌르샤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이거 진짜야? 아니야. 이거 진짜야? 아니야. 이거 진짜야? 아니야. 이것이 진짜 너야. 이 절대적 존재가, 이 절대적 바탕이 너 자신이야 라고 본질을 본질적인 부분을 바로 경험하게끔 하신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라마나 마하리시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책을 제가 한 5년 전에 처음 마음 공부 시작했을 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 나이도 지금보다 5살 어렸고, 이때 당시에는 전혀 이 엄마형, 아빠형 선생님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그냥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탐구하는 학습으로 바로 나아갔던 건데요. 그때 저는 사실은 좀 아팠어요. 이런 엄마처럼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도 없었고, 아빠처럼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나 지식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요동치는 그 수많은 사과들이 내 안에서 막 진동을 하고 막 몸을 아프게 만들고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내가 뭔가 막
나라는 존재가 뭔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너무너무너무 강력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하이어 셀프 코리아라는 곳에서 알렉스 선생님의 워크샵을 듣게 됐어요. 의식성장 워크샵을 들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알렉스 선생님께 영감받고 영향받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고요. 이 의식성장 워크샵에서 마지막 단계쯤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부분을 관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하면서 도저히 막 잘 모르겠어가지고 갑자기 문득 5년 전에 사놨던 그 이후로 너무 무서워서 한 번도 보지도 않았던 이 책을 다시 읽게 됐거든요. 근데 어떤 저항도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엄마를 충분히 만났고, 저는 아직도 만나야 하지만 엄마의 역할 충분히 해보았고 연습해봤고, 그래서 안전하다는 걸 알게 됐고, 아빠의 역할도 충분히 만나보면서 진실이 아닌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나는 무엇인가, 진정한 나, 그 본질, 순수의식, 이 세상의 밑바탕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런 분별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이 절대적인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좀 이 단계에서 좀 고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진짜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나인가, 이런 걸 계속 탐구하고 관찰하고 하다 보면은 그 순간 진짜 내가 뿌르샤 존재를 뭔가 안 것 같이 되게 막 평화롭게 느껴지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상이, 아 그래, 맞아, 이거 다 내 분별로 만들어진 것들이지 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제 문만 딱 여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늦게 오고 또는 엘리베이터가 딱 저희 집 앞에 서 있고 그러면 너무 좋다, 또는 막 갑자기 역시 세상에, 맞아, 내가 이렇게 안 풀리는 애였지,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이건 3,700원짜리랑 3,900원짜리에서 막 그것을 고르는 일을 하면서, 맞아, 내가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세상에 분별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이 절대형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매일매일 합니다. 매일 밤 나는 왠지 이제 이 뿌르샤를 알게 된 것 같아 라고 매일 밤 생각하면서 다시 매일 아침, 그래 역시 난 멀었어 라고 매일 좌절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뿌르샤, 이 절대적인 의식을 내가 언제쯤 알게 될 수 있을까? 언제쯤 이것이 내 삶이 될 수 있을까? 조금 어렵기도 하고, 체화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마음 공부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나는 거고, 이 원리 때문에 왜 마음이 고통받고, 그리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3가지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엄마 아빠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절대적 관점 역시도 반드시 우리가 거쳐가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해주는 역할이 분명히 있었고요. 아빠가 해주는 역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저희 개인적 견해이지만 절대적인 부분을 탐구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도 또 체험하게 되는
경험하게 된 것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거를 서로 알고 있다면, 서로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결국엔 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에 대해서 탐구하시는 분들 여전히 공부하면서 부딪히고 또 절망하고 또 어떤 날에는 막 환희에 찼다가 하시는 분들 모두 함께 열심히 나아가면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뿌르샤, 진정한 순수의식을 결국에는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